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이죠? 동아리 활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재료부터 항상 놓여져 있어서 오늘은 뭘 만들까 살짝 궁금하기도 하죠? 궁금해야 재미가 있는데 말이죠. 자, 우리 오늘 뭘 만들 거냐면 비스코티를 만들 거예요. 비스코티 굉장히 단어가 낯설죠? 비스코티는 뭐냐면 이따 과정을 보면 알겠지만 쿠키를 한번 굽고 그 덩어리 쿠키를 잘라서 앞뒷면을 또 구워줘요.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바삭하겠죠? 수분도 많이 날아갈 거고 이렇게 해서 원래 이 비스코티의 어원이 전쟁터, 그러니까 뭐 세계 2차 대전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비상식량으로 사용을 했대요. 부패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오래 보관을 했겠죠. 자, 오리지널은 보통 아몬드 가루와 아몬드를 넣어서 많이 만들어요. 그것도 물론 고소하지만 그냥 오늘 제가 끌려서 하게 된 거는 초코 비스코티예요. 여기 보면은 코코아 파우더와 초코칩이 들어가죠. 그리고 오늘의 가장 중요 재료. 자, 이게 뭘까요? 헤이즐넛이라는 견과류예요. 굉장히 고소하고 고급스러운 맛을 내요. 아몬드나 뭐 다른 캐슈넛, 마카다미아를 써도 맛있는데 사실 냉장고에 많이 있다 보니까 선택하게 됐어요. 수업을 할 때는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걸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과정이 조금 많다 보니까 수업 시간이 하기엔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긴 수업에는 시도를 해봤는데 2시간짜리 수업에는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 굽는데도 우리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고 한참 기다려야 되죠. 근데 이거는 2번, 3번을 구워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다 우리가 정말 종료 시간이 허겁지겁 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조금 수업 시간엔 힘든, 그래서 오늘 하게 됐어요. 자, 먼저 재료부터 보시면 박력분과 이 위에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 있어요. 색깔이 오늘은 별로 표시가 안 나네. 자, 그리고 코코아 파우더. 코코아 파우더는 질이 좋은 코코아 파우더를 써야 풍미가 좋아요. 그래서 항상 발로나 파우더라고 하는 발로나 파우더를 사용하고요. 오늘은 계란이 2알 미리 풀어놨어요. 오늘도 약간 갈색 보이죠? 바닐라 익스트랙 넣어놨고요. 자, 설탕과 소금. 오늘도 보일 수 있게 핑크 솔트를 놨어요. 자, 설탕 꽤 많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아까 보여준 초코칩과 헤이즐넛, 그리고 버터. 비스코티는 오일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냥 식물성 오일, 우리가 향이 나지 않는 올리브 오일은 향이 나죠. 그거를 만들면 올리브 과자가 될 거기 때문에 뭐 그냥 까놀라유나 포도씨유 정도를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은 그냥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버터를 사용할 거예요. 우리 오늘 사용법도 크림법이다 보니까 버터를 부드럽게 풀어놨어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한 30분 내놓으면 이렇게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버터 풀어놨고, 계란도 항상 우리 냉장 보관이잖아요. 근데 계란도 조금 미지근한 상태로 두는 게 좋아요. 여기서 팁은 냉장고에 있는 계란을 바로 사용해야 할 때, 우리가 꺼내놔서 온도를 높일 수 없을 때는 미지근한 물에 담궈 놓으면 돼요. 뜨거운 물에 담그면 익어버릴 테니까 미지근한 물에 한 10분 정도 담궈 놓으면 계란이 미지근해져요. 그때 사용하면 돼요. 찬 계란과 찬 버터가 안 되는 이유는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미지근하게 사용. 자, 그러면 오늘의 공정 시작해 볼게요. 버터를 먼저 풀어줄 거예요. 크림법이라고 했죠. 크림법은 버터를 먼저 풀고 거기에 설탕, 소금을 넣고 부드럽게 풀어준 다음에 계란을 넣는 공정으로. 자, 한 번, 두 번 더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자, 먼저 버터를 부드럽게 풀어주겠습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부드럽죠? 이렇게 마요네즈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하기 편해요. 자, 밑에 갑자기 행주 등장. 행주를 깔면 밀착력이 생겨서 볼이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선생님이 사용하는 테이블은 약간 다리가 부실해서 조금 올리죠.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항상 수업 시간 선생님이 젖은 행주 까세요 라고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행주에다가 물을 묻혀서 이렇게 볼 아래 깔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부드럽게 풀리면 여기에 설탕, 소금 넣을게요. 설탕, 소금 양이 꽤 많기 때문에 반 먼저 넣고 설탕이 어느 정도 녹을 때까지. 자, 어느 정도 녹아서 나머지 설탕 넣겠습니다. 테이블을 많이 올려가지고 들고 할게요. 조금 더 힘들긴 한데. 자,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거 벽 긁어주기. 이 벽을 긁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벽에 묻어있는 섞이지 않은 버터와 설탕들을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한 번씩 긁어줘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사각사각 소리가 조금 잦아들면 테이블 소음이 많이 들어가겠다. 자, 그 다음에 이 정도 사각사각 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이게 전달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되면 이제 계란을 넣을 거예요. 오늘 계란 2개라 그랬죠? 계란이 2개라서 3번에 나눌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마 노른자부터 넣었을 거예요. 노른자부터 넣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다 섞어서 넣는 방법도 있어요. 주의할 거는 흰자만 넣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분리가 빨리 돼요. 그래서 2배, 3배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거나 노른자부터 넣어서 안정화시킨 다음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분리가 일어나지 않게 자, 되게 부드러운 크림 같네 할 때까지 저어주면 돼요. 그리고 벽도 긁어줘야겠죠? 자, 잠깐 연결이 고르지 못했어요. 자, 이렇게 크림이 되는 게 보일 거예요. 열심히 저어주다가 나머지 계란 넣을게요. 이렇게 계란이 2개 정도인데도 3번에 나눠 넣는데 우리 뭐 머핀 같은 거 할 때는 계란이 8개 막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초스피드로 저어줘야 되겠죠. 자, 벌써 이렇게 보면 우리가 순두부라고 하거든요. 순두부처럼 많이 분리가 되죠. 이럴 때는 고속으로 저어주면 돼요. 꼭 이럴 경우에 선생님을 찾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렇게. 그러면 빠르게 저으면 기존에 있던 크림들과 잘 섞여서 이렇게 안전한 크림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부드러운 크림을 완성을 했어요.
크림법은 이거 하면 반 이상 끝난 거 알죠? 자, 크림을 이렇게 썰어내고 벽을 다시 한번 긁을게요. 벽 긁는 거는 항상 굉장히 중요해요. 자, 크림이 완성됐으면 여기에 가루 재료를 넣어줘야겠죠? 항상 패턴은 거의 비슷해요. 크림법. 넣고 박력분과 베이킹 파우더. 그리고 코코아 파우더. 자, 계량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다 긁어서 알뜰하게. 자, 그리고 채쳐줄게요. 아무래도 코코아 파우더를 쓰다 보면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해질 때가 많아요. 가루가 날려서. 그래서 최대한 날리지 않게 조심조심. 자, 밖으로 막 튀어나가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라서 양을 지금 배합을 늘렸더니 조금 많아요. 자, 물론 여러분이 할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은 양을 할 거기 때문에 볼이랑이 다 커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크림법 할 때 배웠죠. 칼주름, 11자 주름. 그래서 바닥과 옆을 잘 저어가면서. 자, 이렇게 지저분한 건 닦아가면서. 계속 닦아줘야지. 난 다 하고 다 닦을 거야. 이러다 보면 굉장히 더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중간중간 한 번씩 닦아주시고. 초코를 쓰는 날은 행주가 굉장히 더러워져요. 그리고 만약에 하다가 초코가 묻는 경우가 있어요. 수업을 하다가. 어떻게 지우면 제일 잘 지워지냐면 따뜻한 물에 우리 주방세제 있죠. 일명 퐁퐁. 그걸 이용하면 굉장히 잘 지워져요. 초콜릿이나 코코아 파우더나. 근데 흰물로, 아니 찬물로 그냥 쓱쓱쓱 하다 보면 흔적이 남아서 집에 가서 엄마가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따뜻한 물 이용해서 비비고, 주방세제, 설거지 할 때 쓰는 주방세제 이용해서 지우면 꽤 많이 지워져요. 이것도 가루 비율이 높다 보니까 조금 반죽이 되직할 거예요. 대부분의 쿠키류가 반죽이 이래요. 그래서 섞을 때 살짝 힘들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주걱은 좀 튼튼한 애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제가 애용하는 그 살색 주걱이 있는데 그거는 좀 힘을 덜 받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죠. 굉장히 좋아하는 주걱인데. 자, 이 정도 섞이면 우리 남은 재료들 넣어줄 거예요. 남은 재료가 뭐가 있었죠? 자, 초코칩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헤이즐넛. 이 헤이즐넛은 미리 로스팅을 해놨어요. 구워놨다는 거죠. 견과류는 그냥 생 견과류를 넣어도 되겠지만 구워서 넣으면 풍미가 더 많이 살아요. 그래서 오븐 어차피 예열하니까 예열 시작하면서 견과류 같이 구워 놓고 반죽해서 딱 넣으면 시간도 알맞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헤이즐넛 넣고 반죽하겠습니다. 항상 말했듯이 바닥에 날가루 있나 없나 확인. 바닥 물리에서 이렇게 떠서 이렇게 올리면 돼요. 여기 날가루 있죠. 초코다 보니까 날가루가 눈에 더 안 띌 수가 있어요. 바닥을 올릴 때도. 그래서 꼼꼼하게 바닥을 긁어서 자, 이렇게 해서 반죽 끝.
반죽이 끝났지만 앞으로의 과정이 조금 여러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반죽을 팬닝을 해볼 거예요. 큰 덩어리 2개로 먼저 구울 거예요. 그래서 반죽을 만져야 되는데 장갑을 꼈음에도 불구하고 묻어나더라고요. 묻어나죠. 그래서 특급, 긴급 조치. 자, 그래서 손에다가 장갑에다가 오일을 좀 발라줄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잘 떨어질 것 같아서 반죽을 떠서 올려볼게요. 2덩어리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볼에 남은 반죽이 없이 깨끗하게 긁어볼게요. 주걱에도 남은 반죽이 없이. 오일을 바른다고 해서 뭐 딱히 크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자, 이제 반죽 성형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렇게 납작하게 구워서 또 손가락 사이즈로 잘라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양을 길쭉한 네모로 구워볼게요. 만들어 볼게요. 확실히 오일을 발랐더니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냥 비닐 장갑을 끼고 하는데 비닐 장갑에도 이게 그로 해도 묻긴 묻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쪽 것도 2개.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옆면을 조금 반듯하게 해줄게요. 얘도 묻네요. 반죽이 질척해가지고 잘 붙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덜 묻죠? 그래서 두께도 어느 정도 맞춰주고, 그래도 두께도 어느 정도 맞춰주고. 남은 반죽은 역시나 싹싹 긁어서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 반죽을 오븐에 넣고 구울 거예요. 180도에서 15분. 그리고 뒤집어서 또 15분 구워서 또 잘라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쿠키라고 한 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대신 굉장히 바삭하고 고소하고 맛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븐으로 들어갈게요. 자, 먼저 덩어리를 구웠어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많이 퍼지긴 했는데 반죽은 항상 연하기 때문에 살살 다뤄줘야 돼요. 아까 한번 윗면을 구운 다음에 뒤집어서 구워서 얘네가 조금 못생겨 보이죠? 그럼 다시 뒷면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다음에 세프로 시트를 벗겨내고 다시 뭔가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죠? 다시 위로 올릴게요.
지금은 너무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커팅을 하면 더 많이 부서질 거예요. 그리고 살짝 식혀서 커팅을 해볼게요. 커팅을 할 때는 무시무시한 칼이 2개가 나와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그냥 민무늬 식칼, 그리고 이거는 빵칼이에요. 톱니가 보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민무늬 칼이 잘 잘린다 생각하는데 다 스타일이 다르셔서 일단 둘 다 해볼게요. 2개의 장단점을 비교해 드리고 싶어서 얘를 일단 조금 식혀볼게요. 이렇게까지는 안 퍼지는데 날이 많이 더웠는지 아니면 계량에 미스가 났는지 조금 마음에 안 들게 나오긴 했으나 수업은 진행해야 해서 정말 다시 만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조금 식힌 다음에 썰어 볼게요. 자, 하나를 먼저 썰어 볼 건데요. 부서지지 않게 잘 옮긴 다음에 자, 한번 커팅을 해볼게요. 커팅할 때는 한 번에 과감하게 한 1cm 간격 정도로 자르면 좋고요. 왜냐면 얘를 또 양면을 다 굽는다 그랬죠. 그래서 너무 얇아도 너무 두꺼워도 생길 수 있어요. 중간중간 들어있는 그 견과류, 그러니까 저는 헤이즐넛을 넣었죠. 견과류 때문에 칼질이 조금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썰었으면 얘를 오븐팬으로 옮겨 볼게요. 팬에 옮길 때는 조심해서 부러지지 않게 이런 부분도 꼬다리 또 살려야 되겠죠. 단면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요. 헤이즐넛을 넣어서 동글동글 아주 귀여워요. 그리고 선생님 지금 약간 크게 됐는데 얘를 조금 잘라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 판은 그렇게 해볼 거고요. 지금 보면 겉면은 바삭해요. 근데 이 안쪽 면은 그냥 브라우니 같은 식감? 그래서 말랑말랑해요. 이 부분을 부드러운 부분은 이제 바삭거릴 때까지 조금 낮은 온도에서 구워줄게요. 이렇게 부서진 아이들도 생기고요. 많이 부쉈네. 그러니까 옮길 때 살짝 건드렸더니 끊어져요. 그래도 일단 구워야 하기 때문에 자, 구워볼게요. 자, 이렇게 한 판 들어갈 거고요. 빈자리 채워서. 얘네들도 굽다 보면 또 안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건 어떻게 구울 거냐면 180도에서 한 7분 굽고 뒤집은 다음에 또 다시 7분 정도 구워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구웠을 때 오븐은 끄지 않고 계속 오븐을 돌아가고 있어야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오븐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잘라볼게요. 약간 식은 상태에서 잘라야 잘 잘라지고요. 견과류가 가운데 들어있다 보니까 조금씩 어긋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 1cm에서 1.5cm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수분을 날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얘가 너무 두꺼워지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일정한 두께로. 어떤 건 얇아서 금방 색이 나고 말라버리는데 두꺼운 것들은 오래 걸리겠죠. 물론 저도 일정하지는 않네요. 자, 이렇게 해서 팬에다가 넣을 때는 일단 얘는 임시팬이에요. 팬에 넣을 때는 부러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최대한 부러지지 않게. 가끔 칼을 쓸 때가 있는데 칼 다룰 때는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이왕이면 이렇게 간격도 띄워주면 구울 때 더 잘 구워질 거예요. 속은 굉장히 촉촉한 지금 상태라서 요거를 말린다는 생각으로 구워주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온도에서 굽지 않아도 조금 시간을 두고 굽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가끔 부러진 애들도 있어요. 안 부러지게 하고 싶으면 제 방법으로는 이런 견과류를 통으로 넣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아몬드 비스코티를 할 때에는 많이 부었네. 아몬드 비스코티를 할 때는 아몬드 슬라이스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단면에 이렇게 굵직굵직한 견과류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칼질이 조금 수월해요. 오늘은 맛을 좀 더 해보려고 통 헤이즐넛을 써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칼질을 하면서 부러지는 게 생기네요. 이렇게 이렇게 부러진다고 해도 일단 다 구워야겠죠. 지금 상태는 어느 정도 구워지긴 했는데 그 바삭함이 덜해요. 그래서 이런 짜투리들도 버리지 않고 다 구워줄게요. 단 이런 거는 워낙에 입자가 작기 때문에 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주의를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구워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완성작 가지고 올게요. 오븐에서 구워져 나왔고요. 많이 망가졌죠. 자, 그러면 식힐 때는 항상 뜨거우니까 팬 조심해서 팬에서 분리한 뒤에 냉각판으로 이동해 줄게요. 이렇게 이동해서 식혀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초코 비스코티 완성됐고요. 자, 이렇게 길쭉한 모양 보이시죠? 사이사이 헤이즐넛도 좀 껴있고요. 이거 가장 포인트는 식감이에요. 소리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아주 바삭. 만져보면 아이고 깨졌다. 자, 이렇게 바삭바삭한 소리가 나서 이 안에 수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도 되게 다른 쿠키나 마들렌 머핀들보다 보관도 훨씬 길고요. 일단은 굉장히 바삭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 바삭한 거 좋아하는 분들은 이 비스코티도 참 맛있을 거예요. 오늘은 초코 비스코티 만들어 봤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버전의 비스코티도 한번 해볼까 해요. 오늘보다는 모양이 좀 예쁘게 나올 수 있는. 오늘도 긴 수업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